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는 김길수입니다. 지난 4일 밤 9시 40분까지 터미널역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된 김길수는 이후 검거 전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밤 9시 50분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던 김 씨는 걸어서 사평역으로 가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서울엔 비가 오고 있었는데 김 씨는 비를 피해 노량진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웅크린 채 4시간 가까이 노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다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로 간 김 씨는 동생이 머무는 집 근처로 이동해 주변 상가 지하 주차장 등에 숨었습니다. 이후 40시간 넘도록 동생 집 주변에서 노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매복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생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버스를 타고 여성인 지인이 있는 의정부로 간 김 씨는 PC방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PC방에서 김 씨는 자신의 도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검색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방에서 나와 밤 9시 10분쯤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건 김 씨는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병원 도주 당시 수갑을 풀고 화장실로 들어간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실을 나와 계단으로 7층에서 지하층까지 내려갔고 세탁실에 있던 직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 정문을 통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김길수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로 압송됩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 씨는 취재진에게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고 조력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경찰은 어제 저녁 9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가 도주한 지 63시간 만입니다. 김 씨가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에게 연락했다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김 씨가 도주 직후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만 원을 건넸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연락해온 김 씨의 발신 번호를 확인해 현장에 형사를 급파해 검거했습니다. 김길수는 이곳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나와 서울구치소로 인계됐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김길수가 걸어오더니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부스를 나와 길을 건너고 한동안 걸어가는데 차량 한 대가 길을 막아섭니다. 김길수는 있는 힘껏 달아나고 차도 위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전화를 마친 김길수는 이곳에서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지만 불과 40여 미터를 도주하고 붙잡혔습니다. 비 내리는 밤에 일어난 한바탕 소동에 인근 주민은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TV 보고 있는데 띵 소리 나는데 뭔가 직감적으로 사고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사거리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이렇게 막는 식으로. 김길수는 공중전화로 지인 여성에게 전화했는데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김길수가 처음 도주해 경기 의정부시에 왔을 때 택시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도움을 준 지인이 있어 경찰은 계획적 도주를 의심했지만 김길수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경찰은 김길수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 1억 5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누빈 김길수의 도주극은 63시간 만에 끝났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길수가 잡힌 것이 의정부입니다. 최초에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갔던 것도 의정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길수가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뒤에 네.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 도착했을 때 네. 요금을 가져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김길수의 여자친구로 알려졌는데 네. 그 여성의 집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아. 그리고 김길수 동생의 집이 의정부 인근의 양주시입니다. 네. 경찰은 일단 이런 이유로 김길수가 서울에서 다시 의정부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조금 해봤더니 네. 김길수가
어젯밤 공중전화에서 여성의 휴대전화가 아닌 이 여성이 일하는 가게로 전화를 해서 여성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아, 일반 전화를 했군요. 당시 여성의 곁에는 경찰관이 함께 있었는데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가 뜨자 곧바로 공중전화 부스의 위치를 확인했고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에 전달했습니다. 네. 김길수가 붙잡힌 장소는 의정부 경찰서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도주하면서 자신이 한번 흔적을 남긴 곳을 다시 찾는다는 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인데 아마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지인인 여자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길수를 잡기가 참 힘들었던 게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고 한 수 위로 닦고 다니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앞서 리포트에서 검거 당시 영상 보셨을 겁니다. 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데 순식간에 도주하는 김길수를 강력계 형사들이 쫓아서 체포했습니다. 네. 여기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길수의 위치를 파악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공중전화 부스에서 김길수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네. 경찰들이 승합차를 타고 주변을 돌면서 이 김길수를 찾았는데 어젯밤 비가 와서 다들 우산을 쓰고 다녀서 얼굴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그때 36년 차 베테랑인 강력 팀장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김길수가 신고 있던 신발을 알아본 겁니다. 김길수가 도주하면서 옷은 계속 갈아입었지만 네네. 신발은 갈아 신지 않고 그대로였던 겁니다. 설마 내 신발을 알아볼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강력 팀장의 남다른 눈썰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옷은 추적하고 저거 하고 그러는데 또 사서 입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신발이 똑같았어요. 신발은 변동이 없었고 걸음걸이하고 신발이 똑같아. 그래서 그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검정색 마스크 쓰고 있었고 야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갖다 앞에다 막고 창문 열면서 김길수 이름 불렀더니 그때서 이제 튀는 거를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정말 저 장면 보면은 무슨 영화 같습니다. 어제 잡혔고 그리고 오늘 검거 유공조에 대한 특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길수가 잘 안 잡히자 이 경찰이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렇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가 무척 많이 들어온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경찰이 스스로 김길수를 검거했습니다. 네.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 경사가 경위로 그리고 안양동안경찰서 강력팀 경장이 경사로 각각 1계급 특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 김길수를 직접적으로 검거한 경찰관은 아닙니다. 네. 의정부 경찰서 직원은 김길수 여자친구를 밀착 감시하면서 안심시키고 통화하는 동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인 관계에 있는 이제 대상자가 의정부에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의정부로 이제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또 안양동안경찰서 직원은 김길수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추적해 공중전화 부스 위치를 파악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특진한 두 경찰관 모두 김길수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김길수의 신발을 알아보고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장도 특진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나중에 검토해봐야죠. 근데 물론 이 계급이 경감인데 경정으로 특별 승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포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교정당국의 늦장 신고입니다. 김길수가 도주한 건 지난 4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인데 경찰에 신고된 건 1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규정 당국이 놓치고 그리고 경찰이 고생해서 잡고 결국 놓친 사람 따로 또 잡은 사람 따로가 된 거였습니다. 병원 직원복을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한 남성. 그제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지난 2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입원 치료를 받다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직원복을 훔쳐 입고 의정부에서 30대 여성 지인을 만났고 경기도 양주로 이동해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머리와 옷차림을 바꾼 채 서울에서 목격됐습니다. 베이지색 옷으로 바꿔 입은 김 씨는 당구개역과 뚝섬 유원 지역을 지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김 씨가 서울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주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길수는 특수강도 외에도 특수강도 강간, 성범죄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 원을 빼앗고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김길수 추적을 위한 결정적 제보를 하는 경우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